손흥민, 내가 대한민국 해결사. 홍명보호, 겨우 이겼지만 그래도 위기. 한국은 10일 밤에 열린 오만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이겼지만 이날 홍명보의 전술 전략은 보이지 않았고 개인기 뛰어난 선수들 때문에 이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손흥민의 원맨쇼를 비롯하여 선수 개인의 기량에 의존하여 이겼습니다. 역시 해결사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으며 홍명보 감독에겐 찝찝한 복귀승이었습니다. 홍명보호가 간신히 승리를 했고 여전히 숙제가 더 많은 경기였습니다. 특히 정교하지 못한 전술과 불안한 수비 속에서 손흥민, 황희찬의 놀라운 기량에 힘입어 승리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정몽규 회장과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 술탄 카브스 스타디움에서 오만과 원정 경기를 가졌는데 황희찬의 선제골과 손흥민의 역전골에 힘입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5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겨 대참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한국은 10일 오만과의 경기에서는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며 사실상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홍 감독은 10년 만의 복귀승을 챙겼지만 여전히 찝찝한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모든 골인에 기여하여 1골 1도움으로 원맨쇼를 선보여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4-2-3-1 전형으로 나섰는데요. 최전방에 오세훈이 나섰고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이 지원했습니다. 중원은 황인범, 박용우가 지켰고 수비진은 이명재, 김민재, 정승현, 설영우가 방어했습니다. 골문은 조현우가 지켰습니다. 전반 3분 페널티 박스 밖에서 이강인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전반 10분 한국의 득점포가 터졌습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간결한 오른발 슈팅으로 오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홍명보호 출범 후 첫 득점이었습니다. 기세를 탄 한국이 추가 득점을 노렸는데 전반 뒷부분으로 가면서 오만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공격보다 수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경기 흐름이 완전히 오만으로 넘어갔고 한국의 패스 실수가 연거푸 나오며 답답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반 37분에 자밀 알 라흐마디에게 슈팅까지 내줬으나 조현우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만의 일격에 당하고 말았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프리킥에서 정승현의 자책골이 나오며 실점을 했습니다. 한국은 전반 초중반은 주도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다만 간혹 수비진의 실수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아찔한 상대 역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공세를 버틴 오만은 전반 중반 이후부터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한국 수비진은 허술한 압박으로 상대에게 공간을 내줬습니다. 전반을 1대1로 마친 한국은 후반 6분 비디오 판도 결과에 아쉬워했습니다. 손흥민이 오만 수비진에 밀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주심은 3분 동안이나 비디오를 검토한 끝에 페널티킥 선언을 취소하고 오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은 정교한 전술이 없이 공격이 자꾸 끊겼고 정교하지 못한 공격 때문에 공을 여러 차례 내주었습니다. 이때 오만은 펄펄 나르는 모습이었고 날카로운 역습으로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집중 견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전술로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답답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대1로 맞선 후반 37분 손흥민이 이강인의 도움을 받아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수비수가 몰린 틈 사이로 공을 찾고 슛은 거짓말처럼 수비 사이를 통과하며 키퍼 손을 피해 좁은 길을 거쳐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에게 수비가 집중되자 손흥민이 뒤에 있는 주민규를 보고 내준 패스를 주민규가 침착하게 깔아찼습니다. 후반 37분 이강인의 절묘한 패스를 받던 손흥민은 환상적인 턴을 통해 수비를 제쳤습니다. 그리고 나선 침착하게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는데 공은 오만의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위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역시 손흥민은 해결사였고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손흥민의 골 덕분에 결국은 한국이 3대1로 역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한 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A매치 개인 최다 득점 2위인 황선홍 대전 하나 시티즌 감독 50골을 한 골 차로 추격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인 황선홍에 이어 차범근 감독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승 분위기라면 차범근이 보유하고 있는 역대 1위 58골도 노려볼만 합니다. 손흥민은 지난 1월 태국과 2연전 홈 1골 원정 1골을 시작으로 6월 싱가포르 2골 등 최근 5경기에서 5골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3차 예선 8경기가 남은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새 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날 오만과의 경기에서 이상한 점은 후반 추가 시간이 16분이나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많아야 6분이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16분이나 추가 시간이 주어진 점은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날 손흥민의 역전골이 터지자 오만은 다급해졌고 그때부터는 공간이 많이 비었습니다. 한국은 역습으로 쉽게 공격을 풀어갔고 그때부터 유효 슈팅이 많이 나왔습니다. 추가 시간 11분에 마침내 결실이 터졌습니다. 역습 과정에서 손흥민이 슈팅을 퍼부었는데 이를 오만이 막아내자 손흥민은 뒤따라오던 주민규에게 패스했고 주민규는 수비가 없는 곳으로 오른발 슈팅을 날려 성공했습니다. 경기는 한국이 3대1로 압승했습니다. 이날 아찔했던 홍명보호는 겨우 휴하며 쇼크 직전에 한숨 돌렸으나 그를 향한 여론의 비난 화살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팔레스타인 때보다는 경기력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패스가 자주 끊기고 수비진이 구멍이 여러 차례 뚫려 아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민혁이 이번에 등판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기회를 받지 못해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양민혁은 K리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으로 2006년생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양민혁은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좋은 기량을 뽐냈습니다. 유럽에 관심도 받게 됐고 토트넘 후스퍼와 계약했습니다. 7월에는 이달의 선수, 이달의 영 플레이어, 이달의 골까지 3관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오만과의 경기에 꼭 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번 오만과의 경기에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양민혁은 굉장히 영광적인 일이다. 어린 나이에 기회를 받아 감사하다. 막내여서 빨리 형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고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며 대표팀 발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양민혁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등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만약에 이날 손흥민의 골인과 역할이 없었다면 1대1로 비기는 상황을 맞이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홍명보 감독은 즉각 퇴진 압박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1골 2도움 덕분에 오만을 3대1로 이길 수 있었고 결국 손흥민이 홍명보를 살렸다고 봐도 틀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 대한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성창힐 TV였습니다.